여러분, 옷이 그냥 몸을 가리는 천 조각이 아니라 그 사회의 생각과 철학을 담은 하나의 언어라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언어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일본의 전통 복식을 통해서 말이죠. 과연 그들은 몸과 세상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그 직물 속에 짜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도구가 아니다. 이 말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을 딱 짚어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옷은 그냥 옷이 아니라 그 사회의 가치관, 미의식, 심지어는 사회 질서까지 담아내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문화, 그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발끝에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땅과 기후가 어떻게 신발을 만들었는지, 또 옷이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로 묶기도 하고 반대로 계급을 나누기도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몸과 마음의 경계를 옷으로 어떻게 표현했는지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천 속에 담긴 철학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게타, 다비, 유카타 같은 일본의 전통 의복들, 이게 그냥 옷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일본 특유의 정신, 그리고 몸을 바라보는 미학이 담긴 아주 중요한 상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여정을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땅입니다. 일본의 땅과 기후가 과연 어떻게 그들만의 독특한 신발 문화를 만들어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일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맞아요. 비가 많고 습한 기후, 특히 여름 장마는 정말 길고 끈질기잖아요. 바로 이 축축한 땅, 그리고 진흙, 이게 바로 일본 복식 문화의 출발점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뭐냐? 바로 이 게타입니다. 처음엔 정말 단순했어요. 젖은 땅으로부터 발을 보호하려는 아주 실용적인 목적이었죠. 근데 재밌는 건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 굽의 높이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게이샤는 화려한 옷자락이 땅에 끌리지 않도록 아주 높은 굽을 신었고, 일반 평민들은 일하기 편하게 낮은 굽을 신었던 거죠. 게타 하면 또 이 소리를 빼놓을 수가 없죠. 딱딱, 딱딱. 나무 굽이 바닥에 부딪히면서 내는 이 독특한 리듬. 상상만 해도 뭔가 정겨운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근데 이게 그냥 소음이 아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소리는 바로 소리의 풍경이었어요. 일본인들의 감성 속에서 이 리듬은 고향의 소리, 아련한 추억의 리듬 같은 걸로 자리 잡은 거죠. 뭐랄까, 도시의 밤을 은은하게 채우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배경음악 같았다고 해야 할까요? 자, 게타가 있으면 꼭 따라오는 짝이 있습니다. 바로 이 다비라는 버선이죠. 보시면 엄지발가락이랑 나머지 발가락 사이가 갈라져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게타의 끈을 그 사이에 딱 끼우기 위한 정말 지극히 기능적인 디자인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독특한 모양 때문에 발이 쪽 갈라진 사람이라는 외형적인 묘사에서 쪽발이라는 단어가 유래했다는 어원 연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말 그대로 형태를 묘사하는 말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여기에 부정적인 의미가 덧붙여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신발을 통해서 개인과 땅의 관계를 봤다면 이제는 시선을 좀 옮겨보죠. 옷이 어떻게 사람과 사람을 묶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는지, 바로 집단의 유니폼, 하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하피라는 옷의 역할은 시대에 따라 계속해서 변해왔어요. 처무사 시대에는요, 나는 이 주군에게 충성한다는 상징이었고요. 에도 시대로 넘어와서는 상인이나 장인 조합의 유니폼 같은 역할을 했죠.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마추리 같은 축제 참가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단체복으로 그 정신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하피는 그냥 작업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다라고 선언하는 일종의 정신적인 유니폼인 거죠. 개인보다는 집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본 사회의 정서가 이 옷 한 벌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옷은요,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더 분명하게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옷의 색깔과 무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계급을 나누는 시각 언어로 작동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서민들은 주로 때가 잘 안 타고 실용적인 남색 계열의 목화솜 옷을 입었어요. 반면에 귀족들은 어땠을까요? 권위와 부를 상징하는 비단에다가 금실, 은실까지 써서 아주 화려한 색상의 옷을 입었던 겁니다. 특히 상류층이 사용했던 무늬들은 그냥 예쁘라고 넣은 장식이 아니었어요. 벚꽃은 찰나의 아름다움을, 학은 장수를, 그리고 용은 절대적인 힘을 상징하는 뭐랄까 그들만이 아는 깊은 의미를 담은 일종의 암호나 코드였던 셈이죠. 자, 이제는 옷과 몸의 관계로 한번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유카타와 훈도시라는 옷을 통해서 일본 문화가 가장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 그 사이를 어떻게 넘나들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유카타. 이 단어 길자 그대로 풀면 목욕 옷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목욕하고 나서 입던 가운 같은 거였는데 지금은 여름 축제나 료칸 같은 전통 여관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편안한 옷이 됐죠. 여기서 유카타의 역할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천탕 안에서는 모두가 벌거벗은 채로 자연의 일부가 되잖아요. 그러다 바깥 세상으로 나가면 다시 격식을 차린 옷을 입고요. 유카타는 바로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을 이어주는 일종의 완충지대랄까요? 몸의 긴장은 풀되 최소한의 사회적 예의는 지키는 아주 독특한 경계에 있는 옷인 셈입니다. 훈도 씨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두 개의 얼굴을 가진 것처럼요. 한쪽 얼굴은 노동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아주 실용적인 속옷의 모습이고요. 다른 한쪽 얼굴은 축제에서 남성성과 원초적인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강력한 문화적 상징물의 모습이죠. 꾸밈없는 날 것 그대로의 진솔함과 육체의 힘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치였던 겁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하나로 모아서 일본의 옷감 속에 짜여 있는 그 말 없는 역사를 한번 읽어내 보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건 하나의 철학으로 이어집니다. 게타의 딱딱거리는 소리에는 리듬의 미학이 있었고 다비의 갈라진 형태에는 경계의 아름다움이 있었죠. 하피의 문양에는 공동체의 질서가, 유카타의 부드러운 흐름에는 감정의 절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훈도시에는 꾸밈없는 몸의 정직함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일본의 복식은 결국 몸의 역사이자 동시에 마음의 기록이다. 그들이 수세기에 걸쳐서 이 세상을 어떻게 느끼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사회의 질서를 어떻게 세웠는지가 바로 이 천윌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셈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옷감이 정말 하나의 언어라면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또 우리 문화 속에 있는 그 옷들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까요?